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은 사장학 개론의 마지막 영상으로 사장이 되기로 결심한 분들에게 꼭 사장으로 성공하시라는 응원의 글을 모았습니다. 저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요. 사장학 개론을 읽으며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방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분, 내가 하려는 사업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알고 싶은 분, 사업의 규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들어보시고 힘내어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돈이 없어 사업을 못한다는 사람에게.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사업에 성공하지 못합니다. 사업은 돈이 없어도 할 수 있고 돈이 없어야 더 잘할 수 있기도 합니다. 나는 수천 명의 사업가 제자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에 많은 돈을 갖고 창업해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항상 돈으로 해결되는 계획만 생깁니다. 그러나 돈이 없으면 아이디어로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몸과 시간으로 일을 막아냅니다.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계속 더 많은 돈이 필요하지만 아이디어로 사업하려는 사람은 아이디어가 먹히면 더 이상 돈이 필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려는 사람이 돈은 있는데 아이디어가 없는 것과 아이디어가 있는데 돈이 없는 경우라면 후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특히 초기부터 투자받거나 자금을 빌리는 것은 사업을 오히려 망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사업이란 불규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을 풀어나가는 일입니다. 변수가 너무 많다는 뜻이지요. 이런 변수에 갚아야 할 돈이라도 있으면 발목에 쇠구슬을 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습니다. 남의 돈은 날개가 절대 아닙니다. 사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창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돈은 필수 항목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려는 사업에 대한 이해와 열정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그 사업에 관한 집요한 공부와 분석과 이해를 바탕으로 끊임없는 열정을 퍼부으면 됩니다. 시장은 결코 당신에게 너그럽게 자리를 내주지 않습니다. 경쟁자는 당신보다 자본도 더 많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당신 같은 경쟁자를 방어하기 위해 지금도 무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시장의 귀퉁이 하나라도 얻으려면 학교 공부에 10배, 20배 노력하고 기존의 경쟁자보다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이 열정이 자본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강합니다. 자본은 그 열정에 맞춰 따라올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짚을 게 하나 있습니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열정이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단순한 열정만으로 성공한다면 미국의 수많은 멕시코계 이민자들이 여전히 정원 잔디를 깎고 있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여기서 말하는 열정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효율이 있는 열정을 말합니다. 효율이란 부지런함의 순도를 높이는 일입니다. 당신의 경쟁자도 부지런할 것이기에 부지런한 열정으로 성공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효율을 잘 적용하면 부지런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정은 몸의 열정뿐만 아니라 지적인 현명함이 동반된 열정입니다. 그러니 창업을 원하면 해당 사업 영역을 주제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되 그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돼야 합니다. 그렇게 그 사업의 영역에서 대가가 되면 당신이 이미 사업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돈이 왜 필요 없는지 저절로 알게 될 것입니다.
성공할 사업과 실패할 사업 구분법 중 한 가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주변의 의견을 물을 때 이건 너무 좋은 의견이라며 다들 찬성하는 사업은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변에서 적극 말리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는 사업들은 아직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시장이 비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사업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어떤 근거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에 어렵다고 느껴져서거나 관심이 없는 상태를 사업성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이 시장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 그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은 경쟁자 없이 하나의 영역을 선점하는 일입니다. 보통 환영받는 창업 아이디어들은 곧바로 경쟁자들이 들어옵니다. 등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많아진 것은 비슷한 아이디어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이 숨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환영받지 못한 아이디어는 기존 고객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공하는 일이라 타이밍이 결정합니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경쟁이 아닌 소비자 욕구 타이밍과 경쟁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상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내 생각 자체가 그 타이밍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이유가 실제 확률이 높은 이유입니다. 사실 사업은 대부분 실패합니다. 여러분이 창업한 회사는 5년 생존율이 30%가 안 됩니다. 70%의 사업이 망한다는 뜻이지요. 70%가 망한다는 통계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30% 성공 확률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번에 1번은 성공한다는 뜻이니 당신의 환영받지 못한 아이디어도 3번만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 아이디어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새 사업은 부정적 판단을 뚫고 나온 것들이지 결코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태어난 새 사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시장이라는 대중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성공을 맛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다면 남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사장의 제1태도입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아이디어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무시했어도 성공적인 비즈니스 사업 모델들은 다음에 몇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창업자가 해결하고 시작해야 하는 특징들입니다. 먼저 창업은 고객이 가진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고유한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새로운 비즈니스가 세상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모델은 수익 창출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만들고 출구 전략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실행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용을 마련하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지탱할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새로운 모델을 운영하고 시험하기 위해 적절한 인재나 기술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창업의 깃발을 들어도 좋습니다. 잎사귀가 아닌 가지를 꺾어라. 나의 어린 시절 기억입니다. 어느 해인가 땔감이 부족했던지 어른들은 동네 사내 아이들을 산으로 보내 나뭇가지를 주워오게 하곤 했습니다. 몇 명의 남자 아이들이 산 입구에 올라가서 장가지 몇 개를 뭉쳐 가슴에 안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한 친구가 어른 키만한 나뭇가지 한 개를 끌고 오는 게 보였습니다. 끌고 내려오기 벅차서 내려놓는 줄 알았더니 다시 몇 걸음 올라가서 같은 크기의 나뭇가지를 하나 더 끌고 왔습니다. 그 친구는 결국
두 개를 교대로 끌며 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주운 나뭇가지들은 잎사귀 몇 개 붙은 장가지들이어서 불쏘시개나 하게 생겼지만 그 친구가 가져간 나무는 제법 굵어서 이틀 넘게 저녁밥을 지을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장작을 손에 들고 온다는 생각만 했지요. 당연히 품 안에 넣을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끌고 내려올 생각을 했으니 당연히 굵은 가지도 가져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잎사귀를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지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장 하나를 겨우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 개의 매장을 갖습니다. 그 차이는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입니다. 나는 이왕 사업을 하려면 그 나뭇가지 하나는 차지하라고 가르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먼저 상상해보고 사업의 종착점을 그려보게 합니다. 하루 매출 100만 원짜리 떡볶이집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매장으로 전국의 매운 떡볶이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내 사업이 지금은 비록 직원 몇 명의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하지만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왜 같은 노력, 같은 자본, 같은 열정으로 작은 시장에 머물까요? 결국 상상력이 모자라고 자신의 크기를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을 생각해내거나 기존의 아이디어, 전략을 재구축하는 능력을 심어줍니다. 이런 능력은 어떤 규모의 사업이라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 상상력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상상력은 사업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상상력은 아이디어 창출과 전략 수집,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 접근, 상품과 서비스 개발 같은 모든 사업 기회를 찾고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좋은 상상은 상상만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를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부족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고 작은 용기는 자기 능력을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작은 시장에 머물게 되지요. 하지만 작은 시장에 머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상상력은 더욱더 축소됩니다. 아무래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손으로 책 몇 권을 쥐고 몇 시간을 다닐 수는 있어도 무게가 거의 없는 신문지 사이즈의 포스터 용지를 엄지와 검지로 구겨지지 않게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부지런함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영리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사업의 세계는 부지런함으로는 부족합니다. 부지런함 정도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지요. 부지런함에 상상력이 더해지면 영리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상황과 인물을 적극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리함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활동에서 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취하는 부지런함은 영리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영리함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야 결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왕의 일을 하려면 크게 합시다. 크게 하는 것을 상상합시다. 그래서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아닌 가지를 꺾어내는 사람이 됩시다. 오늘 기억하고 싶은 문장은 열정은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라는 뜻이 아니다. 효율이 있는 열정을 말한다. 효율이란 부지런함의 순도를 높이는 일이다. 효율을 잘 적용하면 부지런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 창업을 원하면 해당 사업 영역을 주제로 공부하고 또 공부하되 그 공부를 멈추지 말라. 나는 새 아이디어에 부정적인 반응이 많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사업은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가 중요하다. 상상력이 부족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고 작은 용기는 자기 능력을 줄여버린다. 그래서 그에 맞는 작은 시장에 머물게 된다. 작은 시장에 머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 상상력은 더욱더 축소된다. 아무래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상황과 인물을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취하는 부지런함은 영리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영리함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야 결실이 생기는 것이다. 크게 하자. 크게 하는 것을 상상하자.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24시간 행복하세요.